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는 핵무기를 가득 실은 거대한 강철 괴물이 소리 없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병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며 물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레이더나 위성조차 효과가 극히 제한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걷는 숙련된 암살자처럼 잠수함은 모든 현대적 탐지망을 유령처럼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바로 수백 미터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적의 군함조차 이 거대한 물체의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들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이 침묵의 병기가 어떻게 탐지를 피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심 200m의 좁은 철제 원통 안에 갇혀서 오직 엔진 소음만 들으며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저 멀리서 바다를 울리는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잠수함을 잡기 위해 투하된 공포의 폭래 소리입니다. 하나, 그리고 둘. 폭발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좁은 선실 내부의 승조원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맙니다. 소나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우리 소리가 적에게 들렸을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절박한 질문 하나가 현대 잠수함의 전체 설계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철학이자 기술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나라는 핵심 개념을 짚어보자면 이는 소리를 이용해 물속의 물체를 찾아내는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 레인지의 약자입니다. 빛이 닿지 않아 눈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깜깜한 바닷속에서는 오직 소리만이 유일한 감각기관이자 외부를 보는 창이 됩니다. 이것은 박쥐가 어둠 속에서 초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먹이를 찾아내는 생존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바다에서 소나는 단순한 장비를 넘어 잠수함의 눈이자 귀이며 현대 수중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소나 기술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에즈딕이라는 매우 초보적인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독일 유보트 함장들은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으로 내려가면 소나 음파가 굴절되어 꺾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미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숲속에서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따라가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바다 전체에 정밀한 마이크를 심어놓은 고도화된 감시의 시대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대서양 해저에 소서스라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 소나망을 설치하여 소련 잠수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헬기와 초계기 그리고 수중 부표가 서로 소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다중협력 탐지 체계로 비약적인 진화를 이룩했습니다. 사냥꾼과 숨는 자 사이의 치열한 기술 경쟁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바다는 소리의 세계이며 빛은 수십 미터만 내려가도 완전히 차단되지만 소리는 수천 킬로미터를 거침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가 초속 340m로 이동한다면 물속에서는 온도와 염분에 따라 초속 1500m 내외로 빨라집니다. 거의 4배나 빠른 속도로 훨씬 멀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전달되기에 바다는 소리에 있어 거대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 위를 달리는 잠수함은 생존을 위해 아주 작은 소음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침묵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소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스스로 소리를 내는 능동소화와 주변의 소리를 듣기만 하는 수동소화가 존재합니다. 능동소화는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으며 강력한 음파 신호인 핑을 쏘아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측정합니다. 이 방식은 상대와의 거리와 방향을 매우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지만 손전등을 켜는 순간 내 위치도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이 먼저 능동소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는 적에게 내 위치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먼저 핑을 발사하면 상대방이 그 신호를 역추적하여 나를 향해 먼저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동소화는 이와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 스스로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고 오직 주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멀리 있는 친구의 목소리만 골라 듣는 것처럼 바다의 소음 속에서 특정 엔진의 진동 수만을 걸러냅니다. 현대 해군은 세계 각국 군함들의 고유한 소리,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두고 있어 감지된 소리만으로 함급을 파악합니다. 인공지능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도입된 이후에는 소리 패턴 분석의 정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잠수함은 가끔 배 뒤에 수백 미터 길이의 케이블을 끌고 다니는데 이것을 예인소나 배열이라고 부르는 특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엔진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훨씬 민감하게 외부 신호를 포착하며 적의 추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은 어떻게 소리를 줄일까요? 모든 설계는 소음과의 처절한 전쟁을 전제로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체 내부의 거대한 엔진은 바닥에 직접 고정하지 않고 매우 두꺼운 특수 고무 쿠션 위에 띄우듯이 설치하여 진동을 차단합니다. 냉각 펌프와 발전기, 그리고 작은 환기팬 같은 사소한 장비들까지 예외 없이 전부 정밀한 방진 마운트 위에 설치됩니다. 일반 군함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작은 진동 하나조차 잠수함에서는 적 소나에 포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승조원들에 대한 교육도 엄격한데 잠수함 내부에는 침묵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 수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장의 명령은 입 밖으로 내뱉는 대신 손짓 위주로 전달되며 도구를 떨어뜨리거나 해치를 쾅 닫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 작은 충격 하나가 금속 선체를 울리고 물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함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적의 어뢰가 아니라 신병이 무심코 떨어뜨리는 스패너 하나라는 말은 실전의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이 극한의 침묵 환경은 승조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며 수개월간 좁은 공간에서 소음 하나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핵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중 과연 어느 쪽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더 조용하고 은밀할까요? 직관적으로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 잠수함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상은 냉각 펌프의 상시 가동 문제로 인해 상황이 다릅니다. 핵 잠수함은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 펌프가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므로 기계적 소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전지로만 운항하는 동안에는 기계적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극도의 정숙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P, 즉 공기 불필요 추진 장치를 탑재한 현대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2주 이상 극저소음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고틀란드급 디젤 잠수함은 합동훈련에서 미 해군의 거대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을 가상 격침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핵 잠수함은 항속거리와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디젤 잠수함은 근거리 은밀성에서 각각의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선체에도 정밀한 기술이 집약되는데 현대 스텔스 잠수함의 표면에는 아네코익 타일이라는 특수 패널이 비늘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레코딩 스튜디오의 방음벽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쉬운데 소리가 딱딱한 금속에 부딪혀 반사되는 것을 막는 역할입니다. 아네코익 타일은 합성 고무와 폴리머 복합재로 만들어져 적의 소나 신호를 흡수하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소멸시킵니다. 일부 타일은 내부에 미세한 기포층을 포함하고 있어 소나 에너지를 물리적인 열로 변환하여 상대의 탐지 능력을 무력화합니다. 타일마다 밀도와 두께를 다르게 설계하여 넓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프로펠러는 잠수함 소음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데 날개가 빠르게 돌면 주변 수압이 낮아지며 미세한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 압력이 낮아지면 물에 끓는 점도 낮아져 순식간에 거품이 생겼다 터지는 이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거품이 터질 때마다 발생하는 작은 폭발음은 수중에서 매우 뚜렷한 신호가 되어 적의 소나에 즉각적으로 포착될 위험이 큽니다. 현대 잠수함은 프로펠러 날개를 대구경 저속 형태로 설계하거나 펌프 제트 방식을 사용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소음 저감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잠수함은 바다라는 환경 자체를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닷물은 위아래가 모두 동일한 액체가 아니며 깊이에 따라 온도와 압력, 그리고 염분이 달라져 소리의 속도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층별로 나타낸 음석 분포는 마치
밀도가 서로 다른 젤리를 겹겹이 쌓아 올린 케이크와 매우 흡사합니다. 층마다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파가 굴절되거나 반사되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리가 급격히 변하는 층을 만나면 굴절되어 어떤 구역에는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음향 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온 약층인데 바다 표면은 따뜻하지만 일정 깊이 아래로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계 구간입니다. 저기 위에서 발사한 능동소나의 핑 신호가 이 수온 약층에서 굴절되어 꺾여버리면 아래쪽 잠수함은 탐지되지 않습니다. 수온 약층 아래로 숨어든 잠수함은 천연의 방패를 얻은 것과 같으며 냉전 시대부터 함장들이 가장 애용해온 전술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소파 채널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소리가 가장 느리게 이동하는 깊이에서 음파가 흩어지지 않고 모입니다. 이 소파 채널에 소리가 갇히면 수천 킬로미터 밖에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마치 파이프를 통과하듯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다만 내가 내는 소음도 동일하게 멀리 전파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소파 채널은 함장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연안 해역에서는 해저 산맥이나 깊은 협곡 사이를 따라 기동하며 지형 지물을 은폐물로 삼는 지형 은폐 전술을 사용합니다. 전투기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산 능선 아래를 저공 비행하듯 잠수함은 거대한 해저 바위를 방패로 삼아 몸을 숨깁니다. 결국 바다는 단순히 텅 빈 파란 공간이 아니라 소리가 꺾이고 소멸하는 복잡한 3차원 전술 지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긴박한 교전 상황의 한 장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 멀리서 적의 초계기가 날아와 능동소나 부표를 투하하자 바닷속에 날카로운 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잠수함 함장은 즉시 수온 약층 아래로 급속 하강을 명령하고 핑 신호는 경계면에서 굴절되어 잠수함을 비껴나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 함정의 엔진음이 예인 소나에 포착되고 함장은 소리 패턴을 분석해 적의 위치를 정확히 역계산합니다. 이제부터는 숨막히는 침묵대기 상태에 돌입하며 잠수함은 해저 산맥 뒤편 사각지대로 천연덕스럽게 이동하여 몸을 숨깁니다. 하늘 위에서 끈질기게 추적하던 초계기는 결국 신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수중에서 벌어지는 고양이와 쥐게임입니다. 소나가 전부가 아니며 잠수함에서는 소리 외에도 자기장과 열, 그리고 레이더 반사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신호가 더 새어나옵니다. 수천 톤짜리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지구 자기장 안에서 이동하면 주변의 미세한 자기장 흐름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자기 이상 탐지기인 매드는 공항의 금속 탐지기처럼 잠수함의 강철 선체가 남기는 자기 왜곡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잠수함은 선체 내부에 역방향 전류가 흐르는 특수 코일을 설치하여 자기 신호를 상쇄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탈자 장치라 불리는 디가우징 시스템이며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외부로 흐르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열 신호 또한 방치할 수 없는 위협인데 잠수함 내부의 엔진과 각종 전자장비 그리고 승조원들의 체온은 끊임없이 열을 만듭니다. 이 열이 선체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면 주변 수온보다 높은 열 흔적이 형성되어 적의 정밀한 적외선 센서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열화상 카메라에서 창문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온도 차이를 이용한 탐지를 피하기 위해 잠수함은 열 배출을 극도로 억제합니다. 잠수함은 고온의 냉각수를 직접 방류하는 대신 주변의 차가운 바닷물과 미리 혼합하여 온도를 낮춘 뒤 서서히 배출하는 방식을 씁니다. 잠망경이나 통신 안테나를 수면 위로 아주 잠깐 올리는 순간에도 레이더 신호가 금속 구조물에 닿아 반사되는 큰 위협이 발생합니다. 현대 잠수함의 잠망경과 마스트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설계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레이더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표면을 각진 형태로 제작하여 레이더 신호를 정면으로 반사하지 않고 사방으로 분산시키거나 특수 흡수 소재를 코팅하여 대응합니다. 수면 근처에서 기동할 때 생기는 물의 소용돌이와 파문인 항적 역시 인공지능 위성과 초계기가 포착할 수 있는 뚜렷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전산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항적을 최소화하고 물의 흐름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연구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잠수함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산루이스함은 영국 해군의 촘촘한 대잠 소나망을 비웃듯이 피해 다니며 전투 해역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발사한 어뢰는 기계 결함으로 명중에 실패했지만 최첨단 탐지망을 유령처럼 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속 운항과 해저 지형을 결합한 스텔스 전술은 당시 영국의 강력한 대잠 전력을 상대로 엄청난 전술적 가치를 증명해낸 셈입니다. 이 경험 이후 세계 각국 해군은 디젤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대적인 정숙성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의 디젤 잠수함들은 공기 불필요 추진 장치인 AIP를 기본으로 탑재하여 수중에서 소음 없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기술의 완성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2009년 대서양의 깊은 심해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핵 잠수함 벵가드와 프랑스의 핵 잠수함 루트리옹팡이 바닷속에서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양쪽 모두 수많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각국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상태로 완전한 침묵 항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거대한 잠수함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서로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핵물질 유출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현대 잠수함 스텔스 기술이 도달한 극단적인 역설을 보여줍니다. 탐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데 성공한 나머지 아군이나 우방국 잠수함과의 상호 충돌 회피마저 실패하게 만든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완전한 은폐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 몰라도 적의 탐지 확률을 극한까지 낮추는 것 자체가 이 무기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중 군비 경쟁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며 사냥꾼과 숨는 자의 판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는 음향과 기상, 그리고 위성 데이터를 동시에 융합하여 분석하는 인공지능 대잠 탐지 시스템을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은 미세한 신호들을 조합하여 무려 95%에 달하는 추적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측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인공지능으로 적의 탐지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회피 경로를 계산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한 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메타 물질, 방음 코팅 기술이 도입되어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파동을 무력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속에서는 인간의 감각을 넘어선 인공지능, 대인공지능의 새로운 수중 전쟁이 소리 없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에는 수중 무인 잠수정들이 광역 그물망 형태로 배치되어 실시간 소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분산형 탐지망이 바다를 뒤덮을 것입니다. 양자 센서를 활용한 탐지 방식이나 미세한 수압 변화로 잠수함을 감지하는 실험적인 기술들도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 잠수함은 더 깊은 심해로 내려가거나 지형과 하나가 되는 정교한 기동 방식을 통해 스텔스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수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 국가의 엄청난 전략적 압박을 형성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 해역 어딘가에 핵 잠수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적은 선제 공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반격이 날아올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바로 억지력의 본질이며 이것이 잠수함이 존재하는 진짜 전략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략이며 우리는 여기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평화를 유지하는 침묵의 수호자입니다.